어젯밤에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일을 떠넘겼습니다. 꽤 중요한 일이었어요. 마감이 있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항의도 없고 한숨도 없고 실망한 눈빛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안심했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일 여유 있을 때 하면 되겠지 하면서요. 그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어겨도 아무리 급한 일을 던져도 단 한 번도 당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고마운 사람이죠. 덕분에 당신은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넘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 책상 위에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다 가져다 놨지? 뒤를 돌아보니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어제의 당신이에요. 아무 말 없이 또 한 뭉치를 턱 올려놓고 사라지죠. 어이가 없어서 반대쪽을 보는데 거기에 또 누군가 서 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일을 받아가던 바로 그 사람인데 지금은 두 눈 가득 원망을 담고 당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일의 당신이었어요. 지금부터 왜 우리는 미래의 자신에게 일을 넘기면서 죄책감을 못 느끼는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착취가 어떻게 삶을 무너뜨리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시간적 자기 분리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뇌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연결되어 있다고 알지만 감정과 판단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취급하죠. 지금의 나는 확실히 나인데 미래의 나는 잘 모르는 타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UCLA에서 진행된 실험이 이걸 증명했어요.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현재 자신의 사진과 미래 자신의 예상 모습을 보여주면서 뇌 활동을 측정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래의 자기 모습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자기 자신을 볼 때가 아니라 타인을 볼 때와 훨씬 비슷했거든요. 뇌가 미래의 나를 진짜로 남처럼 처리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미루기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귀찮아서 미루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멀게 느끼기 때문에 미뤄요. 오늘의 피곤함은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끼지만 내일의 후회는 그냥 개념이에요. 추상적이고 흐릿하죠. 이 거리감 때문에 죄책감 없이 계속 넘기게 되는 겁니다. 장면 하나를 더 상상해보죠. 당신은 책상 앞에 앉아있고 마감이 다가온 업무가 화면에 떠 있습니다. 안 하면 분명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손이 안 움직여요. 유튜브를 틀고 SNS를 열고 괜히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그때 뒤에서 아주 작은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못 들은 척해요. 들으면 선택해야 하니까요. 그 한숨의 주인은 늘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일을 미룰 때마다 조금씩 지쳐가는 사람, 어깨가 처지고 눈밑이 내려가도 아무 말 않는 사람이요. 당신은 그 침묵을 또 한 번의 허락으로 해석합니다. 허락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어느 날 당신의 성격인 것처럼 얼굴을 바꾸고 나타나죠. 문제는 이 예외가 매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반복된 예외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에요.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 삶의 구조가 됩니다. 아주 성실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미래의 나를 착취하는 구조요. 그리고 그 착취의 대가는 조용히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건강을 예로 들어볼게요. 목이 계속 잠기는데도 나중에 병원 가야지라고 말합니다. 내일의 내가 더 한가할 거라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내일의 나는 더 바빠요. 오늘의 내가 안 한 일까지 들고 가니까요. 그래서 증상은 조용히 커지고 나중이라는 말이 몸의 신호를 계속 묵살하게 만듭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청구서가 쌓이는데 월말에 정리라고 말합니다. 월말에 나는 갑자기 생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의 나와 같은 머리로 더 많은 문제를 들고 등장할 뿐이죠. 그래서 정리 대신 회피가 늘고 미뤄진 돈은 이자보다 먼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관계는 더 잔인해요. 미뤄둔 사과, 미뤄둔 연락, 미뤄둔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 타이밍이 아니라 거리가 됩니다. 지금은 어색하니까 나중에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더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무 일도 안 한 채 멀어집니다.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말로 사실은 두려움을 미룬 셈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계획은 통제의 환상을 줍니다. 아직 안 했지만 언젠가는 할 거라는 안심,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문제는 이 안심이 실제 행동을 대체해버린다는 점이에요. 계획을 세우는 순간 뇌는 마치 이미 그 일을 한 것처럼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다이어리에 적고 앱에 등록하고 알람까지 맞춰놓으면 뭔가 해낸 기분이 들죠. 그래서 계획은 점점 정교해지고 다짐은 점점 거창해지는데 정작 행동은 항상 내일로 밀려요.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더 잘할 나라는 가짜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내일의 나는 더 성실하고 더 강하고 더 여유롭다는 상상 말이죠. 그런데 그 영웅은 오지 않아요. 오지 않는 영웅에게 맡기는 순간 당신은 현실의 나를 버립니다. 잔인한 사실은 미래의 나도 결국 지금의 나와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오면 그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될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의지력이 없지 하면서요. 그런데 이 비난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악화시켜요. 자책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소모된 에너지는 다시 미루기로 이어지거든요. 심리학자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전 미루기 패턴을 분석했는데요. 자책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이 미뤘어요. 미루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그 감정을 피하려고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거든요.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면 불쾌한 감정이 동반되니까 무의식적으로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용서한 학생들은 다음 시험에서 미루기가 줄었어요. 자책 대신 구조를 이해하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 거죠. 미루기에는 보상 회로가 붙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무겁고 도망은 가볍죠. 뇌는 가벼운 쪽을 선택하면 바로 편해지는 걸 기억해요. 알람이 울리면 마음이 먼저 긴장하고 긴장이 올라오면 손이 자동으로 딴짓을 찾습니다. 딴짓을 하면 긴장이 잠깐 내려가고 뇌는 그걸 정답으로 저장하죠. 그래서 다음엔 더 빨리 도망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학습을 너무 잘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구조를 더 넓게 보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당장의 결과를 요구받습니다. 이번 분기 성과, 이번 달 매출, 오늘의 조회수까지요. 장기적인 비용은 늘 나중으로 밀리죠. 성과는 빨리 보여야 하고 의미는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너무 자연스럽게 주입됩니다. 이 환경에서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건 오히려 비효율처럼 보여요. 지금 바쁜데 그런 걸 왜 생각해? 라는 말이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쁨으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열심히 살았어라는 말로 선택의 책임을 덮어두죠. 하지만 바쁨은 해결이 아니에요. 마취에 가깝습니다. 생각할 틈을 없애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밤을 싫어합니다. 소리가 줄어들면 미뤄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일부러 더 늦게 자고 더 많은 화면을 켜고 더 큰 소리로 마음을 덮습니다. 그런데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덮을수록 내일의 나는 더 지친 얼굴로 등장합니다. 문득 멈춰섰을 때 삶이 엉켜있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모든 게 버거워졌을 때 우리는 묻죠. 왜 이렇게 됐지? 언제부터 잘못된 거지? 대부분의 경우 답은 분명해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이라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구조인식입니다. 내가 미루는 순간 누구에게 일을 넘기는지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 누구가 바로 내일의 나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선택이 생깁니다. 선택이 생기면 자동이 깨지고 자동이 깨지면 당신은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건데 미래의 자신을 더 생생하게 상상할수록 현재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은퇴 후 자신의 모습을 디지털로 노화시켜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저축률을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추상적이던 미래에 내가 구체적인 얼굴을 갖게 되니까 더 이상 남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실험을 했는데 단순히 쓰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글을 쓰는 순간 미래의 내가 구체적인 대화 상대가 되거든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실제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미래의 나를 가깝게 느끼는 연습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명의 공간이 줄어들거든요. 지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더 선명해지면 미루기는 더 이상 편한 선택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피해요. 차라리 바쁘게 살고 자극적인 것에 주의를 뺏기는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는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식이 항상 변화보다 먼저예요. 미래의 나를 떠올렸을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건 이미 연결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선택의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겠다는 다짐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또 미래로 밀리죠.
뇌는 큰 과제 앞에서 압도당하면 시작조차 안 하거든요. 대신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남기세요. 변명 없이 할 수 있는 수준, 핑계 대기 어려운 크기 말이에요. 작은 실행이 쌓이면 뇌는 새로운 증거를 얻습니다. 나는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증거요. 사람은 믿어서 한다가 아니라 해서 믿는다에 가깝거든요. 증거가 쌓이면 내일의 나도 덜 낯설어지고 내일의 나를 남으로 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자주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언젠가 정리해야지, 나중에 바꿔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늘 미래의 나에게 맡겨졌고 그 미래는 매번 오늘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선택은 다짐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됩니다. 거대한 각오가 아니라 오늘의 편의를 핑계로 내일의 나를 쓰지 않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결정이요. 이 선택이 반복되면 삶의 방향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집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작은 선택은 단순한 일처리가 아닙니다. 나는 미래의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작은 선택이 반복되면 아주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그 조용함이 당신을 오래 데려갑니다. 내가 오늘 짊어진 무게가 누구의 선택에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무게를 나는 또 어디로 밀어두고 있는지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넘기지 않는 연습은 필요합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잠깐 서보세요. 거기 비친 얼굴을 내일의 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너한테 또 넘기지 않을게. 오늘의 몫은 내가 가져갈게. 너는 내 시간에서 내 몫을 해. 지금 당장 크게 바꾸지 말고 딱 한 가지부터요. 이 흐름이 삶을 잠시라도 돌아보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미래의 나에게 떠넘기지 않는 오늘,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니까요.